안녕하세요. 양천구청장 후보자 초청대담 유키즈 온 더 양천의 진행을 맡은 임종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수웅이라고 합니다. 6월 1일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양천구청장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로서 궁금했던 장애인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정책들을 이 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겠네요. 저희 앞에도 지금 양천 장애인 유권자연대가 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천구청장 후보님이십니다. 김성경 후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장애, 비장애 이렇게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뭐 답변을 할 때나 얘기를 할 때 매끄럽지 못하거나 조금 불편한 얘기가 있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저도 그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도 장애인분들이 좀 몇 분 자제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그랬으니 항상 내 생각은 그래요. 장애인님, 비장애인님 이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같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혹시 그 질문에 좀 답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자체가 전부 제 눈으로는 부처님으로 뵙니다.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제 생각을 풀어내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님. 저희가 이제 토론회가 아니고 인터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런 이야기 전에 좀 더 편안한 이제 분위기를 위해서 질문 한 가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평상시에 좀 평범한 하루 또는 평범한 일상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평생을 거의 사업만 했습니다. 40년을. 내가 19살에 제조업 공장을 직원들이 한 30명 됐었거든요. 19살이면 여러분 자제분들이 19살이면 뭘 하는 겁니까? 다 고등학생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야물었다고 봐야죠. 그 나이에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네, 그럼 후보님께서는 평범한 일상이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또 업무의 일환으로 근무를 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선거 유세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같이 장애인들도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그 장애 유권자 양천 장애인 유권자 연대에서 좀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혹시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한번 던져 보십시오. 네. 바로 양천 장애인 유권자 연대 양천구청장 후보자에게 묻는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코너는 규칙이 있습니다. 동등하게 후보자님들에게 시간을 동등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어서 2분으로 제한적으로 좀 후보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네. 그럼 앞에 최첨단 이제 모래시계를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답변 2분 동안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나의 면탈권이네. 저희가 어떤 질문의 순서에 맞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그냥 편하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유권자연대에서 준비한 질문 쪽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질문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질문을 저희가 가려 놓았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후보님께서 골라서 고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어떤 거 먼저 답변하실지는 우리 후보님께서 골라주시는 거를 이제 질문을 오픈해 주시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제일 센 놈부터 먼저 대응을 하거든요. 그냥 1번부터 네,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중증장애인 탈시설이네요. 수홍님,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중증장애인 타시설, 저희 장애인 유권자 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장애 당사자분들이 또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던,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 나왔던 내용인데요.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이 이념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20여 년 전부터 장애인 탈시설 움직임 역시도 활발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정부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반응 또 부정적인 반응 등이 섞여서 아직까지도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해결 방안 그리고 또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건 제가 매스컴에서 몇 번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렇게 찬반 이렇게 논하진 걸.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어느 집안이고 단체고 갈등의 소지는 다 있어요. 없는 데는 없어요. 제가 보면. 그걸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좀 밝아지고 어두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찬반을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그래요. 어느 한쪽으로 그걸 딱 정책을 무자르듯이 하지 말고 병행해서 찬성하신 분들은 찬성한 대로 한번 해보고 반대하신 분들은 반대한 대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좀 방향을 갖고 가면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또 이렇게 양방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들이 요게 좀 더 낫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테지가 뭐 한 60%, 70% 쪽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그쪽으로 정책 방향을 그 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양천구청장이 돼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 그렇게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두 가지 다 병행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시간도 딱 적당히 맞춰주셨습니다. 저놈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좀 가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에 대해서인데요. 수홍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두 번째 질문 역시도 굉장히 핫한 질문인데요. 2017년이죠. 무려 21년 만에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또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한 상황이 지금 접하신 분이 여기 혹시 와 계신가요? 혹시 대답을 해줄 수 있을런지나 모르겠는데 뭐가 가장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세요? 생활하시는데 뭐가 가장 부족함이 느껴지는지. 일자리하고 그다음 주택 이것이 가장 소소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하고 주택.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생활하는데 예를 들어서 열을 두고 좀 기준을 본다라면 정상적인 사람이 열이고 지금 이렇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 4나 5 정도 된다면 그럼 그 5나 6을 좀 채우면은 살아가는데 훨씬 더 이렇게 좀 좋은 삶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전제 얘기를 했지만은 어차피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그 보통 사람의 삶보다 아마 10배, 20배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그 모자람을 다 채우기는 힘들어요. 본인도 어느 정도는 좀 희생을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다 채우려고 보면은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거든요. 아,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좀 해주면 좀 이렇게 삶의 행복 지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장애우님들이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는데 아마 많은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뭐냐면 이 장애분들의 그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무슨 시설이나 이런 것도 한 사업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의 엘리베이터를 놔야 된다든가 또 계단을 없애는 시공을 해야 된다든가 또 길에 보도블럭, 점자블럭을 이렇게 좀 잘 섬세하게 시공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어찌됐든가 일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을 시설을 하기 위한 어찌 그런 것도 어떤 한 사업의 축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장애, 비장애 이런 걸 떠나서 같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하면 활동하는데 생활하는데 좀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100은 못 채웁니다. 절대 사람은 살면서 100을 채울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당사자들이 어차피 이 장애를 갖고 있으니 다는 못 채우지만은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세종대왕님이 나와도 지금 힘듭니다. 너무 갈등이 심해요. 너무 자기 걸 원해. 조금 내려놓을 줄 알고 조금 부족함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한번 열어주실까요? 요놈이 더 센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양천 장애인 친화도시입니다. 질문은 고령화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청년 친화도시 현정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 다양한 국민이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 환경을 좀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 친화도시 양천에 대한 이제 후보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렸을 때 집안이 엄청 진짜 우리 표현으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만 올라오고 배우고 서울로 올라와서 제가 지금 그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지금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지금 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지정책 요게 지금 현 상황에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이 건강한 게 얼마나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내 기본적인 생각이. 근데 이 장애인분들이 또 생활하는데 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건지 보통 사람들이 똑같이 평양 없이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데 한 분들이 세상은 있어요. 근데 좀 그게 많아요. 숫자가. 제가 봐서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생각으로 조금 양보하고 조금
이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가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건데 아까 내가 전에 얘기했듯이 장애인 시설을 이렇게 활동을 하게끔 좀 이렇게 잘 한다든가 또 어디 외출을 할 때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 장애인들이 뭔가를 좀 배우고자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좀 갖고자 할 때 그런 인프라가 좀 갖춰지면은 좀 더불어 가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굉장히 딱 맞게 시간 엄수해 주시면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명쾌한 답변 해주시니까 저 역시도 장애인 유권자로서 마음에 갖고 있던 그런 궁금증, 네,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토크도 하고 이제 시원하게 이제 이야기도 들었으니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될 텐데요. 수홍님 준비되셨나요? 아, 네, 저는 하나, 둘, 셋. 유퀴즈. 네, 제 앞에 퀴즈 용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3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 중에 우리 후보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거, 끌리시는 질문지를 하나 뽑으시고 직접 질문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으로 불러야 한다. 저는 장애우님이라고 부르는 걸 더 선호합니다. 네, 이게 서로 세상은 존중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지만은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좀 편애하고 저는 그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삶 자체가 120%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네, 네. 후보님께서는 이제 서로 좀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장애우님이라고 존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예. 후보님의 의견 굉장히 감사합니다만 그럼 종민님 네. 직접적으로 장애우보다 장애인이 낫다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참 아쉽게도 틀리셨습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은 한문의 벗이라는 글자인데요. 벗이라는 우라는 글자인데요. 장애인 스스로가 이 표현은 지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스스로도 지칭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고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네, 그리고 한 말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 후보님께서 정말로 장애 유권자를 존중하신다면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장애인 당사자들을 존중하는 표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올바른 명칭, 호칭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공부하네. 이게 이래서 배워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모자람을 좀 채워가는 겁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마무리할 시간인데 후보자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퀴즈의 답변의 시간과 똑같이 2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너무 흑백 논리에 좀 논하지 말고 모두 다 같이 도우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보면은 여야가 너무 쌍수를 들고 싸움을 하고 있고 흑백을 너무 논하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너무 논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 내 걸 내려놓을 줄 아는 세상, 너무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세상, 그런 것이 좀 없었으면 좋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입니다.
남을 의롭게 하는 인간상, 우리 한민족이 거기에 제일 큰 바탕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해보니 그 사회복지 개념 자체가 우리 한민족의 홍익인간 정신에 전부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힘들고 모자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잘 달래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또 이렇게 발언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후보자님, 이렇게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 의지 너무 좋으신데, 그럼 이제 정책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공약을 우리 후보자님 5글자로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게 넘어가 버렸네. 네. 그냥 그러고 싶어요. 조금 넘어가도. 네, 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내가 뭔가가 내 지혜로 보탬이 됐으면 하고자 해서 구청장을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글자로 함축되지는 않았지만 또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 의지가 담겨 있는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후보자님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흩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에 잘 반영이 되고 또 잘 진행되는지 저 역시 유권자로서 더 열심히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오늘 여기서 나눴던 이야기 잊지 않고 장애 시민 또 장애 유권자와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예. 네. 그럼 또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또 직접 서명을 받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복잡하게 내려네. 제 이름 좋죠, 성경이. 네. 성경이처럼 세상을 살았습니다. 네, 아주 멋지게 이렇게 선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장애 유권자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 우리 그 복지를 담당하는 쪽에 우리 장애인분들을 좀 참여를 시켜서 뭔가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선거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시고 바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